안녕하세요. 소문난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바로 용산, 재개발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용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재개발인데요. 그 재개발 중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생을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신문 기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에 이제 재개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용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있었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에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바로 근린생활시설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가 2020년도, 그러니까 1월 6일, 최근 기사죠. 자, 근데 이런 제목으로 딱 떴습니다, 기사가. 입주권을 노렸는데 현금 청산, 헷갈리는 근생 빌라 소유자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입주권 인정 계획 없다. 자, 서울시 재개발 지역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제도를 잘 모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현금 청산을 당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입주권 받으려고 분명히 부동산에서 입주권 나온다고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기사가 왜 이렇게 났어요? 문의 전화가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기사를 쭉 읽어볼게요. 문제는 주택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은 입주권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사실상 주택처럼 사용되고 있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노린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자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바꾸었다. 2008년 이후 공람 절차를 밟은 정비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제가 오늘 용산을 주제로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용산에는 정말 많은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재개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투자를 시켜드렸고, 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에 가셔서 이제 그런 투자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투자를 해놨는데 현금 청산될 위기란, 현금 청산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용산에는 일전에 2008년도부터 이제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대 재개발 이런 이슈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근생이라는 녀석들이 갑자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근생이 왜 생겨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자고 하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100평짜리 집이 있어요. 10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세대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차장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세대수를 더 늘리고 싶긴 하지만 100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에 비율되는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세대수를 계속 늘려나가고 싶긴 한데, 그래서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대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근생이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이 근생 개수를 늘리더라도 주차장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이 근생을 1층 이제 그 주차장 이제 입구 쪽에 있는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1층에 있는 이제 빌라들 1층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근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주차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차장 개수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를 근생으로 놓든 1층에 근생 하나, 요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더 받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얘기를 한 거죠. 2008년도 7월 30일 이후부터는, 이제부터 되는 거는 입주권을 줄 수 없다. 그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2008년도 7월 30일 이후부터는 이제 입주권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공표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상 계속 지었어요. 계속 짓고 이제 부동산 분들은 이제 입주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는데, 대부분 어느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셨냐면요, 용산에요.
네, 용산에 대부분 재개발 지역들이 대부분 이 부분으로 지금 지어져 있어요. 빨간색 서계동은 서계동 포함해서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제 재개발 굉장히 유력한 후보 지역이었고, 여기에 이제 근생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죠. 위에 있는 중림동과 만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용산구는 아니에요. 중구인데 용산구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찌됐건 이 지역도 근생이 있었고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요. 자, 후암동, 서계동, 청파 1동, 청파 2동, 청파 3동, 지금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고, 이 지역에 근생을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문의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기사를 읽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아직도 입주권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입주권이 나오는 케이스랑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권이 나오는 케이스는 예외 규정이 있고, 원칙은, 자, 1번 제가 뭐라고 했죠? 주택으로서 입주권, 예를 들어 근생을 샀어요. 근생을 사서 주택으로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냥 불가능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이에요. 자, 근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입주권이 나오니까 매입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물건도 매입을 시켜드렸어요. 불가능하지만, 자, 예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2008년 7월 30일 이전 주거용으로 사용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입주권이 나옵니다.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권리가액. 자, 여러분들 주택은 감정가라고 하고 상가, 사무실 같은 거는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권리가액은 이제 감정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감정가, 뭐 주택에 대한 뭐 감정가를 매긴다고 하면, 이제 사무실, 상가 뭐 이런 것들은, 근생 같은 거는 이제 권리가액이라고 하죠. 권리가액이 뭐보다 커야 된다? 최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근생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근생의 대지 지분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겠죠. 그러면 건물과 대지 지분의 어떤 평가 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그 권리가액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때 가장 작은 아파트, 제일 조그만한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있을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 그렇죠. 권리가액이 이 가장 작은 아파트보다 크다고 하면 청산되지 않고 입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청산이에요. 청산일 수도 있고 상가로 줄 수도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권리가액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뭐 3평, 4평 이런 거는 사실 권리가액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조금 이제 좀 권리가액이 최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려고 하면 한 8평, 10평 뭐 그 정도는 돼야지만 가치 평가를 받아요. 또 전용 면적도 역시 넓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예외 규정을 둔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안 그러면 뭐 상가로 뭐 받으실 수밖에 없고 주택 입주권이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리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산 당하나요? 나는 예외 규정 두 가지에 다 못 들어오는데 청산 당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청산도 쉽지는 않아요. 자, 근생빌라 소유자들 동의율 채우려면 입주권 내줘야 할 것 하고 배짱을 지금 부리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해요.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동의율이 필요한데, 사실 아까 제가 용산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의 요소에는 바로 이 근생 빌라를 수요하신 분들이 거의 다, 용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집을 지을 때는 1층에는 근생, 안 그러면 지하에는 근생, 2, 3, 4층, 5층까지는 이제 주택, 이렇게 대부분 쳐요. 거의 다 그렇게 져놨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10개 중에 30%에서 한 30% 정도, 40% 정도는 그렇게 져놨어요. 40%는 좀 많은 것 같고 한 30% 정도 그렇게 져놨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동의율도 필요하거든요. 이들의 동의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우리의 동의율이 있지 않은 이상 너네들은 재개발 가지 못한다. 우리한테도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짱을 튕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재개발이 가다가 스톱이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생각에는 법에서는 그렇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저버리고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뭐 10개 중에 10개 중에는 좀 그렇고 100개 중에 한두 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사람도 무조건 청산이에요. 근데 100개 중에 30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반대예요. 동의율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용산에 이제 투자하시는 이제 지역들이 있죠. 앞으로 재개발들이 좀 많이 될 곳, 바로 서계동, 청파 1동, 청파 2동, 청파 3동은 뭐 청파 3동도 있고 뭐 후암동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축을 매입을 하셔서 뭐 투자를 하셔도 좋긴 한데 사실 청파 3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자, 신축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신축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조금 피하시고 청파 2동, 청파 1동, 청파 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죠. 뭐 후암동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돼가고 있고요. 신축들이 있긴 한데 이 지역은 청파 3동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해요. 서계동도 예전에 많이 없었는데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온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이런 포인트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생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은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기사가 뜨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데 재미난 일이 있죠. 제가 네이버 이제 부동산을 봤는데 금액이 더 올랐어요. 오히려 대지 평당가 기준으로 해서 뭐 많게는 평당 1억, 청파동 1가 기준입니다. 왜냐면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신속통합 재개발 지금 서울시에서 미는 신통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청파동 1가 청파 2구역이죠. 청파동 1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대지 지분이 평당 1억 정도 뭐 되더라고요. 조금 비싼 부분은. 그래서 거기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더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죠. 실제적으로 동의율을 이 지역은 거의 다 근생을 다 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생을 배제하고 가긴 되게 쉽진 않은 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용산에 이제 괜찮은 투자처나 이런 부분도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지역을 저희가 사실 지역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희 그 소문난 부동산 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요. 뭐 저희가 1회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해 주신 분 1회 정도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투자 상담 문의 밑에 내려가고 있는 번호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용산 근린생활시설 투자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